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17일 굴포천 복원사업 준공식을 갖고 인천 첫 하천 복원 소식을 알렸습니다. 굴포천은 1990년대 초 도시화 과정에서 오염과 악취로 복개된 뒤 35년 만에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되살아났는데요. 원도심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깨끗하고 볼거리도 많이 생기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옆에 있는 상가 계신 분들도 이런 걸로 있으면서 주민이 많이 나오면 장사도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인천시는 굴포천 복원을 시작으로 5대 하천 복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계기로 해서 장수천, 승기천, 공촌천, 나진포천 5대 하천을 모두 생태하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복원된 굴포천을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부평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 행사들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게 되면 인근 상가도 이제 좀 북적거리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좀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LG 헬로비전 부천 김포 방송이 전화 연결 방식으로 전해드린 부천 가짜 의병장 박진, 부천시사 또 등장 보도에 박종선 민족문제연구소 부천 지부장의 일부 발언과 관련해 부천시 문화정책과에서 반론 보도를 요청해와 알려드립니다. 부천시 문화정책과는 부천시사는 박진 의병장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부천시는 문중 대표와 면담해 기념비 철거를 권고하는 등 여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2023년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및 집필진 구성에 관내 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부천시는 부천문화원 부속 부천학연구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 향토사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김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대곳 공공목욕시설 건립에 6억 원, 김포 반다비 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에 3억 원,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곳 공공목욕시설은 유생리에 있는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목욕탕, 사우나, 탈의실 등을 갖춘 공공목욕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김포 한강중앙공원 1월의 산책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가 국토부가 주관한 스마트도시 인증공모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해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동파를 수여받았습니다. 부천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모바일 통합 플랫폼 부천인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혔습니다. 부천인은 전자시민증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이용부터 무정차 주차 정산, 맞춤형 시정 홍보까지 기능을 통합해 일상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온마음 AI 안부콜 서비스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제는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과 도시 서비스 수준을 종합 진단해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17개 보건환경연구원 등 2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관리율과 식중독 저감화 기여도 등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도를 종합심사해 23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부평구는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절별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기부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기부 문화 확산에 힘써온 기부자와 지역 사회공헌에 노력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해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겨울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아이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 근무하는 소방교 양정국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먼저 블랙아이스가 왜 위험한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블랙아이스는 젖은 아스팔트처럼 보여서 운전자들이 미끄럽지 않겠지 하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도로 위에 아주 얇은 얼음막이 생긴 상태라서 타이어가 얼음을 잡는 힘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속도가 조금만 있어도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지고 급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하면 차가 순식간에 미끄러져 회전하거나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새벽 아침 시간, 그늘진 구간, 교량,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처럼 기온이 빨리 떨어지는 곳에서 잘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도 전해주시죠. 네, 크게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속도를 미리 줄이기입니다. 블랙아이스 구간은 발견하고 줄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줄여야 합니다. 둘째, 차간거리 확보입니다. 겨울철엔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넉넉히 차간거리를 잡아주셔야 급상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조작은 부드럽게입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핸들 금지. 가능하면 엔진 브레이크 위주로 감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로 가능하면 겨울 타이어, 체인, 출발 전 날씨, 노면 정보 확인, 그리고 블랙아이스 의심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행자는 미끄럼 방지 신발, 그리고 걸음걸이가 중요합니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마치 행긴 걸음처럼 발바닥 전체로 디디기가 좋습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난간이 있으면 난간을 잡고 횡단보도나 경사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 인도도 블랙아이스가 생기니까 그늘진 길, 건물 그림자 구간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블랙아이스는 안 보여서 더 위험한 겨울철 대표 위험 요인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속도는 한 번 더 낮추고 거리는 한 번 더 넓히고 조작은 한 번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분들도 천천히, 짧게, 손은 밖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안전운전, 안전보행하시고 혹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블랙아이스와 관련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또 폐지해 서울시교육청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심사 의결을 제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이 성별과 종교, 가족 형태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11대 서울시의회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62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 10조 9,422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보다 282억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또 올해 본예산 48조 1,145억 원보다 3조 3,633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5억 원 등 복지 항목이 많았으며 원활에 없었던 LED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 주민 안전을 높이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릅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3.35%,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표준지 4.89%, 표준주택은 4.5% 올랐습니다. 경기는 표준지 2.67%, 표준주택 2.48%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은 각각 1.33%와 1.43%를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와 시군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4,202호의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대상은 1,956호, 신혼 신생아 가구는 2,246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미혼 청년 주택자로 시세 40에서 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30에서 40% 수준 임대료 유형과 70에서 80% 수준 임대료 유형 등 두 가지를 공급합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항공교통이 SUAM 운영을 위해 시범 운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도심 항공교통 국내 상용화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 시범 운항 준비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한강을 중심으로 노선을 설계하고 기체가 최종 인증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범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한 운항 환경 확보를 위해 운영체계 완비는 물론 위험도 모니터링 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경기도 박물관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안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날 공개되는 안 의사의 유목은 장탄일성 선조 일본이라는 8글자로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안 의사가 일본 제국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것으로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그의 기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인천시와 벨기에 켄트 대학교가 해양 연구와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 위해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천시와 켄트대는 해양과학과 환경연구, 바이오 융합기술 분야에서 교육, 연구, 기술 교류 등 포괄적 협력에 나서고 연구 프로젝트 협력과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협력이 인천의 해양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 미래 해양 생태계 조성, 새로운 산업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지하철 1호선에 인공지능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 안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 시 화재 감지기가 열과 연기를 감지하면 인공지능이 화재 위치와 확산 정도를 분석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피난 경로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승객들은 LED 화면과 조명, 음성 안내로 피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 인천시청역과 인천터미널역에 해당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으며 올해 인천 지하철 1호선 18개 역사에 총 17종 935대의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